부산 해운대의 최고급 금은방에서 발생한 36억 원 금괴 도난 사건.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사라진 금, 그리고 얽혀있는 인간의 욕망과 배신의 그림자. 조직범죄 전담 강민재 형사는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며 단순 절도를 넘어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수부대 출신 절도단 리더부터 내부 공모자까지 완벽한 범죄 뒤에 숨겨진 치밀한 계획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36억 금괴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 형사의 숨막히는 수사 과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3시 15분 부산 해운대구 최고급 상권에 자리 잡은 골든크라운 금은방의 정적을 찢는 경보음이 울렸다. 36억 원 상당의 금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출동한 경찰들은 난데없이 울린 경보 소리에 혼란스러워하며 현장을 확보했다. 유리창은 깨지지 않았고 문은 정상적으로 잠겨 있었으며 금고의 도어는 물리적 파손 없이 열려 있었다. 내부 침입 흔적도 강제 개방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유령이 드나든 것처럼 완벽한 범행이었다. 현장 감식반, 지문과 족적 수집 철저히 해. CCTV 영상도 즉시 확보하고 현장에 도착한 당직 강력반장 김성준이 지시했다. 금은방 사장 윤태식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36억이에요. 36억. 보안 시스템은 최신으로 갖췄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현장 감식반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금고 주변에서 미세한 금속가루가 발견되었지만 일반적인 금고 파괴 도구 흔적과는 달랐다. 마치 정교한 기계로 정밀하게 작업한 흔적이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의 영상이 검은 화면으로만 표시되고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영상을 조작한 것이 분명했다. 강력반에 연락해.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니야. 조직적인 범행이야. 김성준 반장이 무전기를 들었다. 그때 한 경찰관이 외쳤다. 반장님, 문이나 창문이 아닌 환기구를 통해 침입한 것 같습니다. 여기 흔적이 있어요.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환기 덕트 커버가 정교하게 제거되어 있었다. 일반인이라면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좁은 공간이었지만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해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다음 날 아침 강민재 형사는 서둘러 경찰서를 향했다. 38배 나이에 경감 계급까지 오른 그는 조직범죄 전담팀에서 뛰어난 실적을 쌓아왔다. 대학을 중퇴하고 순경으로 시작해 자수성가한 인물로 그의 직감은 언제나 정확했다. 강 형사, 과장님이 찾으십니다. 동료의 말에 강민재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수사과장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박정호 수사과장은 심각한 표정이었다. 민재야, 해운대 금은방 사건 들었지? 36억짜리 금괴가 사라졌어. 강력반에서 초동 수사를 했지만 이건 내 전문 분야다. 내가 맡아라. 네? 저는 조직범죄 전담인데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이번 사건은 단순 절도가 아니야. 고도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이야. CCTV는 조작되었고 보안 시스템은 무력화되었어. 이건 프로들의 일이야. 강민재는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비슷한 수법의 사건들이 떠올랐다. 3년 전 제주도의 카지노 털이, 2년 전 서울 압구정의 보석상 강도 사건. 모두 완벽한 계획과 실행력으로 이루어진 범행들이었다. 파일 주세요. 현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박 수사과장은 책상 위에 서류철을 내밀었다. 이건 절도죄를 넘어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상 절도죄에 해당해. 36억이면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해. 민재야, 이 사건 꼭 해결해야 해. 강민재는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이 첫 페이지에 있는 현장 사진에 멈췄다. 금고 주변에 정돈된 상태, 흔적 없는 침입 경로, 그리고 누군가의 계산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미세한 단서들. 이것은 분명 전문가들의 소행이었다. 36억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범죄를 암시했다. 강민재는 이미 머릿속으로 수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민재는 금은방으로 향했다. 현장은 이미 경찰 차량과 감식반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신분증을 제시하며 노란 폴리스 라인을 지나쳤다. 36억 원의 금괴가 사라진 현장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전형적인 고급 금은방 내부였지만 중앙의 텅 빈 금고가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현장 보존 상태는 어떻습니까? 강민재가 현장을 지키고 있던 순경에게 물었다. 초동 조치 이후 원형 그대로입니다. 지문 채취와 현장 촬영은 완료했습니다. 강민재는 금고 주변을 신중하게 살폈다. 금고 도어는 물리적 파손 없이 열려 있었고 디지털 잠금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마치 열쇠로 문을 연 것처럼 깔끔하게 열린, 그러나 금고 열쇠는 사장과 부사장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의문이었다. 사장과 부사장을 즉시 소환해. 금고 열쇠 관리 실태부터 확인해야겠어. 강민재의 지시에 담당 형사가 즉시 전화기를 들었다. 그 사이 강민재는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영상이 검은 화면으로만 표시되어 있었다.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작업이었다. 강 형사님. 한 감식반원이 다가왔다. 환기구에서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반 절단기로는 만들 수 없는 절단면입니다. 군사용 특수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민재의 눈이 빛났다. 군사용 특수 장비. 이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었다. 전직 군인, 특히 특수부대 출신이 가장 유력했다. 환기구에서 발견된 섬유질은 분석 중입니다만 고급 착전복에서 사용하는 소재와 유사합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는 분명 전문가들의 작업이었다. 금은방 사장 윤태식이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윤 사장님, 금고 열쇠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민재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저와 제 동생 부사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외부인에게 맡긴 적 없어요. 경비는요? 최고급 보안회사와 계약했습니다. 오태수라는 경비원이 야간에 담당했는데 그도 피해자입니다. 어젯밤 누군가에게 기절시킨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강민재는 메모를 했다. 피해자라고? 아니면 공범일까? 경비원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금고 내용물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순금바 30개, 개당 시세로 약 1억 2천만 원, 총 36억 원입니다. 모두 1년 번호가 등록된 정식 금괴입니다. 강민재는 이마를 문질렀다. 36억 원의 금괴는 무게도 상당할 터였다. 어떻게 운반했을까?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CCTV 시스템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하 보안실에서 관리합니다. 출입은 생체인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강민재는 즉시 지하로 내려갔다. 보안실은 잠겨 있었지만 문에는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정교하게 전자락을 해제한 흔적이었다. 내부에 들어서자 CCTV 서버가 보였고 메인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이었다. 그러나 저장된 영상 데이터는 변조된 흔적이 역력했다. 이건 단순 해킹이 아니야.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강민재가 중얼거렸다. 그때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강 형사님, 경비원 오태수가 깨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민재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해운대백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오태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34세 남자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상태는 양호해 보였다. 오태수 씨,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오태수는 눈을 깜빡이며 기억을 더듬었다. 밤 순찰을 돌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가 머리를 강타했어요.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수상한 사람이나 소리? 아,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만, 오태수가 망설였다. 다만? 지난주부터 보안 시스템에 간헐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회사에 보고했는데 큰 문제는 아니라고. 강민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중요한 단서였다. 그 오류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CCTV가 가끔 몇 초간 멈추는 현상이었습니다. 테스트 결과 시스템 과부하라고 했는데 강민재는 이것이 실제 범행을 위한 예행 연습이었을 가능성을 직감했다. 누군가 시스템을 미리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오태수의 신원 정보를 요청했다. 오태수는 이 금은방에서 1년째 근무 중이었고 이전에는 보안업체에서 5년간 일했다. 범죄 이력은 없었다. 병원을 나오면서 강민재는 생각에 잠겼다. 단순 절도라기에는 너무 완벽했고 36억 원의 금괴를 움직이려면 최소 4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했다. 이는 분명 조직적인 범행이었다. 그러나 이토록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 서둘러 경찰서로 돌아온 강민재는 회의실에 수사팀을 소집했다. 이번 사건은 특정 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에 해당하는 특수절도 사건입니다.
36억 원의 금괴가 사라졌고 범행은 고도로 조직적이었습니다. 현재까지의 단서를 정리하겠습니다. 3장. 첫째, 환기구 절단에 사용된 도구는 군사용 특수 장비입니다. 둘째, CCTV 시스템이 전문적으로 조작되었습니다. 셋째, 금고는 물리적 훼손 없이 열렸습니다. 강민재는 화이트보드에 핵심 단서들을 적어 내려갔다. 이 세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번 범행의 전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사팀 6명이 모두 회의실에 모였다. 각자 맡은 업무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보안 시스템 조작 분석 결과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김영사가 보고했다. 내부 서버의 원격 접속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정교한 루트킷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조작했습니다. 일반적인 해킹이 아닌 보안 전문가 수준의 작업입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환기구 분석은? 절단면은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열선 절단기로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간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장비입니다. 또한 절단 각도로 보아 오른손잡이며 키는 약 170에서 175cm로 추정됩니다. 점점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다. 강민재는 경비원 오태수의 신원조회 결과도 확인했다. 범죄 이력은 없었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다. 오태수는 2년 전까지 다른 보안업체에서 근무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사 후 6개월간의 공백기간이 있다가 이 금은방에 취직했습니다. 강민재가 파일을 넘기며 말했다. 이 공백기간에 무엇을 했는지 조사해봐야겠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안녕하세요. 대한생명보험조사팀의 정연아입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협조 요청 드립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정연아는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골든크라운 금은방은 저희 회사와 특별동산보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36억 원의 금괴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었고 저희 팀에서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재는 눈을 좁혔다. 보험금. 그는 이전에도 보험 사기 사건들을 많이 다뤄왔다. 거액의 보험금이 걸린 사건은 언제나 의심해볼 필요가 있었다. 정 조사관님, 잠시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강민재가 제안했다.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다. 강민재는 그녀를 자세히 살폈다. 날카로운 눈빛과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보험금은 얼마나 됩니까? 강민재가 물었다. 원금 전액과 영업손실 배상까지 약 40억 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벌써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었군요. 정연아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저희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 들어서요. 혹시 내부에서 조작된 사건, 소위 자작극일 가능성도 보고 계신 겁니까?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요. 40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니니까요. 정연아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가 몇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강민재는 관심이 생겼다. 어떤 정보죠? 골든크라운 금은방은 최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작년 대비 매출이 60% 감소했고 퇴출금도 상당합니다. 사장 윤태식은 개인적으로 15억 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강민재의 눈이 커졌다. 중요한 정보였다. 그 정보를 어떻게 얻으셨죠? 보험계약 심사 과정에서 재무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정연아가 설명했다. 더욱 의심스러운 건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보험 금액을 20억에서 40억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겁니다. 이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단순 절도가 아닌 보험 사기의 가능성도 커진 것이다. 강민재는 정연아와 정보 공유에 합의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회의실로 돌아온 강민재는 수사 방향을 재설정했다.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하나는 전문 절도단에 의한 범행, 다른 하나는 내부자에 의한 보험 사기 가능성입니다. 수사팀은 즉시 움직였다. 강민재는 금은방 주변 100m 반경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금은방 사장 윤태식과 부사장 윤명식의 금융거래 내역도 조사하도록 했다. 그날 저녁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금은방의 보안 시스템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누군가 시스템을 미리 조작하고 있었던 흔적이었다. 이것은 분명 사전 준비였습니다. 김영사가 설명했다. 일주일 동안 매일 15초씩 CCTV 영상이 멈추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실제 범행을 위한 테스트였을 겁니다. 강민재는 턱을 문질렀다. 그 시간대에 누가 출입했는지 확인해 봤나요? 네, 특이한 점은 그 시간에 항상 오태수 경비원이 순찰 중이었다는 겁니다. 강민재의 눈이 빛났다. 경비원 오태수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 그는 즉시 오태수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지시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오태수는 이미 퇴원 준비 중이었다. 오태수 씨, 몇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강민재가 병실에 들어서며 말했다. 오태수는 긴장한 듯 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6개월간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태수의 표정이 굳었다. 개인 사정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침묵이 이어졌다. 오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그때 채무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어요.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오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민재는 오태수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의 반응은 단순한 부채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무언가를 암시했다. 오태수 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와 범인은 익죄에 대해 아십니까? 만일 이 두 죄에 해당되게 된다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태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황인국이라는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3천만 원이었죠. 황인국. 강민재는 이 이름을 처음 듣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누구십니까? 그분은? 사채업자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채업자는 아닙니다. 그는 더 복잡한 일을 합니다. 강민재는 메모장을 꺼내 황인국의 이름을 적었다. 그 빚은 갚으셨나요? 오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분할 상환 중입니다. 그렇다면 황인국과 지금도 연락하시나요? 오태수는 순간 굳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상환 독촉 때문에요. 강민재는 한 발짝 더 나아갔다. 혹시 그가 이번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태수가 망설였다. 그는 특이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강민재의 눈이 커졌다. 특수부대 출신. 환기구 절단에 사용된 군사용 장비와 연결되는 정보였다. 그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오태수는 머뭇거리다 결국 자신의 전화기를 꺼내 황인국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강민재는 즉시 이 번호에 대한 통화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병원을 나온 강민재는 황인국이라는 인물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정보가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모았고 몇 시간 후 강민재의 책상 위에는 황인국에 대한 파일이 놓였다. 황인국 48세.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10년간 복무 후 제대했다. 이후 몇 년간 보안업체에서 일했으나 흥신소를 운영하다 불법 사채업 혐의로 한 차례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었다. 최근에는 표면적으로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특수부대 출신의 보안 전문성까지 갖췄군. 강민재가 중얼거렸다. 이번 사건의 프로필과 딱 맞아떨어진다. 그는 황인국의 회사 주소로 수사관을 보냈지만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다. 사건 발생 직후 갑자기 사무실을 비운 것이었다. 의심스러운 타이밍이었다. 강민재는 정연아와 약속한 시간에 맞춰 카페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각자의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보험금 상향 조정 과정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연아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다. 골든크라운 금은방은 3개월 전에 금고를 새 것으로 교체했어요. 이전보다 2배 더 비싼 최신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죠. 금고를 교체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KS 보안 시스템이라는 회사입니다. 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모두 담당했죠. 강민재는 눈을 크게 떴다. 그 회사. 혹시 대표가 누굽니까? 정연아가 파일을 넘겼다. 박진우라는 사람입니다만. 왜 그러세요? 박진우는 황인국의 전 부하였던 사람입니다. 특수부대에서 함께 복무했죠. 두 사람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강민재는 즉시 수사팀에 KS 보안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추가로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정연아가 말을 이었다. 윤태식 사장은 최근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 60억 원대의 채무를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전 갑자기 20억 원의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죠. 강민재는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다.
내부자였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군요. 하지만 전문 절도단의 흔적도 뚜렷합니다. 두 가지 선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보험 사기와 전문 절도가 연계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연화가 말했다. 금은방 주인이 전문 절도단과 결탁해 범행을 계획하고 보험금을 나누는 구조였죠.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태식과 황인국의 연결고리를 찾아야겠군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각자의 길로 향했다. 강민재는 윤태식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라고 지시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윤태식은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황인국과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두 사람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다. 다음 날 강민재는 윤태식을 소환했다. 윤태식은 변호사를 동반하고 경찰서에 나타났다.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단호했다. 윤태식 씨, 황인국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강민재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윤태식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아, 네. 보안 컨설팅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금고 교체 후 보안 점검 차원에서요. 그럼 KS 보안 시스템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황인국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강민재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윤태식을 바라봤다. 한 달 전 2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셨더군요. 그 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윤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그것은 이번 사건과 무관한 질문입니다. 의뢰인의 개인 재산에 관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강민재는 태연하게 대응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자금의 출처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윤태식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변호사와 잠시 귓속말을 나눈 후 입을 열었다. 사업 파트너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사업상 거래였습니다. 그 파트너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윤태식은 침묵했다. 강민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황인국과 윤태식의 통화 내역 기록을 올려놓았다.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황인국과 12차례 통화하셨더군요. 이것이 단순한 보안 컨설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빈번한 연락 아닐까요? 윤태식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변호사를 바라봤지만 변호사조차 당황한 기색이었다. 통화 내용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윤태식의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의뢰인은 단지 보안 컨설팅을 위해 접촉한 것뿐입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허위 신고 정황이 발견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윤태식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강민재는 계속해서 압박했다. 윤 사장님, 사건 발생 전날 밤 11시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골든크라운 금은방 건너편 편의점 CCTV에는 사건 당일 새벽 1시쯤 건물로 들어가는 당신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찍혔습니다. 윤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기다려보죠. 강민재는 윤태식을 강하게 응시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갑자기 보험 금액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올리셨나요? 윤태식의 변호사가 다시 끼어들었다. 이 질문들은 내 의뢰인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정상적인 보험 조정이었습니다. 강민재는 여기서 윤태식을 더 이상 다그치지 않기로 했다. 아직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윤 사장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니 당분간 해외여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식과 그의 변호사가 떠난 후 강민재는 정연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태식을 조사했습니다. 확실히 수상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저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정연아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윤태식의 동생 윤명식의 사건 이틀 전에 싱가포르로 출국했어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요. 강민재의 눈이 빛났다. 이제 조각이 맞춰지고 있군요. 혹시 황인국의 최근 행방에 대해서는 알아낸 것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사 계좌를 조사했더니 사건 일주일 전에 5억 원의 입금이 있었어요.
출처는 확인 중입니다. 강민재는 수사팀을 소집했다. 황인국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그의 얼굴 사진을 공안과 항만에 배포하고 숨을 만한 장소를 전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틀이 지났지만 황인국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그러던 중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중요한 발견을 알려왔다. 형사님, KS 보안 시스템이 설치한 금고에서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김영사가 보고했다. 금고 내부에 초소형 무선 송신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금고 비밀번호를 원격으로 해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강민재는 눈을 크게 떴다. 그렇군요.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금고를 설치하면서 이미 내부에 장치를 심어놓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장치는 최신 군사용 토청 장비와 유사합니다. 민간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강민재는 생각에 잠겼다. 이제 윤태식과 황인국의 공모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윤태식은 보험금을 노리고 황인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다. 황인국은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해 절도를 완벽하게 수행했고 두 사람은 이득을 나누기로 했을 것이다. 그는 정연화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제 보험금 지급을 중지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가 농후합니다. 이미 조치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를 보류시켰어요. 정연화가 대답했다. 그런데 윤태식이 갑자기 변호사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송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압박감을 느끼는 모양이군요. 좋은 신호입니다. 강민재가 말했다. 이제 황인국만 찾으면 사건의 전체 그림이 완성될 겁니다. 강민재는 오태수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번에는 더 강한 압박을 가했다. 오태수 씨, 사건 당일 밤에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까? CCTV 영상이 조작된 사실은 알고 계셨을 텐데요. 오태수는 땀을 흘리며 시선을 피했다. 실은 당신도 이 계획에 가담했지요? 황인국에게 빚을 졌고 그 대가로 내부 협조를 했던 겁니다. 오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 가족까지 위협했어요. 마침내 오태수가 입을 열었다. 그는 황인국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금은방의 보안 취약점과 순찰 시간을 알려주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실제 범행 계획의 전모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황인국은 어디 있습니까? 강민재가 물었다. 오태수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제주도에 은신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산 근처 펜션을 자주 이용한다고. 강민재는 즉시 제주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성산 지역의 모든 펜션을 수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 사이 강민재는 윤명식의 싱가포르 행적을 추적했다. 윤명식은 싱가포르에서 금 거래상을 여러 명 만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분명 금괴의 해외 처분을 담당했을 것이다. 다음 날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성산 해안가의 한 독채 펜션에서 황인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강민재는 즉시 팀원 2명과 함께 제주도로 향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경찰과 합류해 펜션으로 향했다. 펜션은 해안가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주변에는 다른 건물이 거의 없어 은신처로는 최적의 장소였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민재가 현장 지휘관에게 물었다. 대상은 내부에 있습니다. 혼자인 것으로 보이며 부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강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범인 검거만 남았다. 그는 확성기를 들고 펜션을 향해 외쳤다. 황인국 씨, 이곳은 경찰입니다. 평화롭게 나오십시오. 건물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펜션 내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강민재는 다시 한번 확성기를 들었다. 황인국 씨, 저항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평화롭게 나오시면 법적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 후 펜션 문이 천천히 열렸다. 키 175cm 남짓한 남자가 두 손을 들고 나왔다. 그의 얼굴은 사진으로 본 황인국이 맞았다.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은 특수부대 출신임을 짐작케 했다. 황인국 씨, 당신을 36억 원 상당의 금괴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민재가 다가가며 말했다. 황인국은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으며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펜션 내부를 수색하자 노트북과 여러 장의 위조 여권, 그리고 현금 5천만 원이 발견되었다. 금괴는 찾을 수 없었다. 황인국은 제주경찰서로 이송되었고 강민재는 즉시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금괴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민재가 첫 질문을 던졌다. 황인국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협조하는 것이 형량에 도움이 될 겁니다. 특정 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황인국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침묵했지만 강민재는 그가 동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윤태식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십니까? 오태수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황인국은 여전히 말을 아꼈다. 그런 그의 태도는 특수부대 출신다운 훈련된 대응이었다. 강민재는 전술을 바꾸기로 했다. 황인국 씨, 제가 당신의 배경을 조사해보니 놀라운 점이 많더군요. 특수부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복무하셨고 정당한 방법으로 사회에 복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황인국의 눈에 미세한 감정의 변화가 스쳤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당신이 무엇을 알고 싶은지 모르겠군요. 난 그저 보안 컨설팅을 했을 뿐입니다. KS 보안 시스템을 통해 금고에 송신기를 설치한 것도 컨설팅의 일부였습니까? 황인국의 표정이 굳었다. 강민재는 계속해서 압박했다. 우리는 이미 금고에서 송신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던 것과 유사한 군사용 장비였죠. 윤태식에게서 받은 5억 원의 계좌 입금 내역도 확보했고요. 황인국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다. 강민재는 이것이 블러핑이었지만 황인국의 반응으로 보아 그의 추측이 맞았음을 확신했다. 난 변호사를 요청합니다. 황인국이 마침내 말했다.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윤명식이 싱가포르에서 체포되기 전에 협조한다면 검찰에 감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황인국이 반응했다. 윤명식이 체포됐다고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경찰과 공조 중이며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그가 금괴를 처분한 경로도 곧 밝혀질 겁니다. 황인국은 심호흡을 했다. 그는 계산기를 돌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만약 제가 협조한다면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강민재는 내심 기뻤지만 표정을 감췄다. 혐의의 일부를 인정하고 금괴의 행방을 알려준다면 검찰에 협조 사실을 전달하겠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검사가 하겠지만 상당한 감형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황인국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리듬을 타듯 두드렸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약속하세요. 제 말이 기록되고 협력 사실이 검찰에 전달된다는 것을.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이 대화는 녹음되고 있으며 조서에도 기록될 것입니다. 황인국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윤태식이 먼저 접촉해왔습니다. 약 6개월 전이었죠. 그는 금은방이 파산 직전이라며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에게 완벽한 절도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죠. 그의 제안을 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죠 뭐. 5억 원의 성금과 성공 후 추가로 10억 원.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먼저 내부 협조자가 필요했습니다. 윤태식이 오태수를 추천했죠. 오태수는 핏더미에 시달리고 있었고 쉽게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황인국이 설명했다. 그 다음 KS 보안 시스템을 통해 새 금고를 설치하면서 내부에 송신기를 심었습니다. 이 장치로 금고 비밀번호를 해독할 수 있었죠. 실제 범행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건 당일 4명의 팀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모두 전 군인 출신이었죠. 환기구를 통해 침입해 CCTV 시스템을 무력화했습니다. 오태수는 자신이 의식을 잃은 것처럼 연기했고요. 금고는 해독한 비밀번호로 열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금괴는 어디로 갔습니까? 황인국은 잠시 망설였다. 일부는 윤명식이 싱가포르로 가져갔습니다. 약 20억 원어치죠. 나머지는 인천의 한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것이다. 그는 황인국에게 인천 창고의 정확한 위치와 보안 시스템에 대해 물었다. 제주에서의 조사를 마친 후 강민재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즉시 검거팀을 조직해 인천 창고로 향했다. 황인국이 알려준 대로 창고는 인천 항만 근처의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창고였지만 내부에는 정교한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 황인국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창고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대형 금속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케이스를 열자 반짝이는 금괴들이 나타났다. 감정 결과 약 16억 원 상당의 금괴였다. 아직 20억 원어치는 찾지 못했지만 상당한 성과였다. 동시에 다른 팀은 윤태식을 다시 소환했다. 이번에는 황인국의 자백과 물증을 바탕으로 윤태식을 압박할 수 있었다. 윤태식 씨 황인국의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강민재가 조사실에서 윤태식에게 말했다. 당신이 계획의 주모자였다는 사실도요. 윤태식은 창백한 얼굴로 변호사를 바라봤다. 변호사가 윤태식에게 귓속말을 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황인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민재는 차분하게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다. 첫째, 당신과 황인국의 통화 내역. 둘째, 황인국의 계좌로 입금된 5억 원. 셋째, 인천 창고에서 발견된 금괴. 넷째, 오태수의 증언. 모두 당신이 이 사건의 주모자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고개를 숙였다. 침묵이 이어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저는 빚더미에 몰렸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잘못되면서 60억 원의 빚을 졌고 채권자들은 독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은방마저 파산 직전이었죠. 윤태식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때 황인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완벽한 계획을 제안했죠. 누구도 다치지 않을 것이고 보험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민재는 윤태식의 진술을 자세히 기록했다. 마침내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났다. 윤태식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해 황인국에게 접근했고 함께 보험 사기 계획을 세웠다. 황인국은 전문 기술을 활용해 완벽한 절도를 계획했고 윤명식은 금괴의 일부를 해외로 반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오태수는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조력자였다. 조서 작성을 마친 후 강민재는 윤태식의 긴급 체포를 지시했다.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과 특정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혐의였다. 동시에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을 통해 윤명식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싱가포르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정연아 씨 사건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강민재는 정연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태식과 황인국이 자백했고 금괴 일부도 회수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수사였네요, 강 형사님. 정연아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났다. 보험 사기를 이렇게 완벽하게 밝혀낸 사례는 드물어요. 당신의 도움이 컸습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의심점들이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으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강민재는 수사 결과를 박정호 수사과장에게 보고했다. 박 수사과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민재야.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해야겠군. 36억 원 규모의 보험 사기와 특수절도 사건이니 언론의 관심도 클 거야.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편치 않았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윤명식과 함께 싱가포르로 반출된 20억 원 상당의 금괴를 회수하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재는 싱가포르 경찰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다. 윤명식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그가 소지한 금괴는 약 5억 원어치에 불과했다. 나머지 15억 원어치는 이미 처분된 후였다. 싱가포르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윤명식은 현지 금 거래상 3명에게 나눠서 금괴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국제범죄수사팀의 이영사가 보고했다. 현재 그 거래상들을 추적 중입니다만 이미 금괴는 다시 여러 경로로 분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민재는 이 말을 문질렀다. 완전한 회수는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적어도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주범들을 모두 검거했다는 점은 큰 성과였다. 그날 오후 경찰청에서는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 수사과장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고 강민재는 수사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브리핑했다. 이번 사건은 36억 원 규모의 특수절도 및 보험 사기 사건으로 철저한 계획과 전문적인 기술이 동원된 조직범죄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21억 원어치의 금괴를 회수했으며 나머지 금괴 회수를 위해 국제 공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황인국은 어떻게 이런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나요? 보험사는 어떤 대응을 할 예정인가요? 강민재는 차분하게 질문들에 답했다. 주된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과 보험금 편취였습니다. 윤태식은 부동산 투자 실패로 6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황인국은 특수부대 출신으로 그곳에서 습득한 기술을 불법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보험사의 대응은 해당 회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민재는 자리를 빠져나와 조용한 곳을 찾았다. 그는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사건이 거의 해결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때 정연화가 다가왔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 형사님. 정연화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번 사건 정말 놀라운 수사였어요.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도움이 컸습니다. 처음부터 보험 사기 가능성을 지적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사건들은 항상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진실이 드러나는 법이죠. 정연화가 말했다. 그런데 아직 15억 원어치의 금괴가 회수되지 않았다고요? 네, 윤명식이 싱가포르에서 이미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지만 완전한 회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연화의 눈에 의문이 스쳤다. 이상하네요. 윤명식이 그렇게 빨리 대량의 금괴를 처분할 수 있었다니요. 보통 그런 거래는 쉽지 않을 텐데. 강민재도 같은 생각이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저도 그 점이 의문입니다. 윤명식의 싱가포르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연화가 말했다. 저희 보험회사는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민재는 정연화의 제안에 감사를 표했다.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사건에 남은 의문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이틀 후 정연화로부터 중요한 전화가 걸려왔다. 강 형사님,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윤명식이 싱가포르에서 만난 금 거래상 중 한 명이 황인국과 이전에도 거래한 적이 있다고 해요. 약 1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강민재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그렇다면 황인국과 윤명식은 이번이 처음 만난 게 아니란 말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더구나 황인국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싱가포르 거래상에 따르면 황인국은 골드 고스트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해요. 골드 고스트라는 이름은 강민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즉시 자료실로 가서 과거 미제 사건들을 검토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대형 금은방 절도 사건들에서 유사한 수법이 발견되었다. 완벽한 보안 시스템 무력화, 물리적 흔적 없는 금고 개방, 환기구를 통한 침입. 이 모든 특징은 골든 크라운 금은방 사건과 일치했다. 황인국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어. 강민재가 중얼거렸다. 그는 즉시 제주도 구치소로 향했다. 황인국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불안감이 읽혔다. 골드 고스트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강민재가 신문실에 앉자마자 물었다. 황인국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반응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유사 사건들 모두 당신의 소행이었군요. 청담동 보석상 사건, 제주 카지노 금고 털이, 인천 귀금속 창고 절도. 모두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황인국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강민재는 계속 압박했다. 윤명식과의 관계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그는 당신의 단골 금괴 처분책이었던 겁니다. 이전 사건들에서도 그가 해외로 금괴를 반출했습니다. 맞습니까? 마침내 황인국이 입을 열었다. 증거가 있나요? 싱가포르의 금 거래상이 증언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전 사건들의 CCTV 영상을 재분석 중입니다. 당신의 행적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황인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계산적인 표정에서 결단의 기색이 보였다. 그렇다면 거래를 제안하겠습니다. 황인국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전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가명을 요청합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검찰과 협의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숨기는 것이 있다면 거래는 없습니다. 황인국은 천천히 과거의 범행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골드 고스트라는 별명으로 총 7건의 대형 금은방 및 보석상 절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총 피해액은 약 150억 원에 달했다. 모든 사건에서 그는 내부 협조자를 두었고 윤명식은 4번의 사건에서 금괴 처분을 담당했다. 윤태식은 어떻게 당신에게 접근했습니까? 강민재가 물었다. 사실 제가 먼저 접근했습니다. 황인국의 고백에 강민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금은방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가 이상적인 타겟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사기의 가능성을 제안한 것도 저였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린 것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절도 자체보다 보험금 사기가 더 안전하고 이득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괴는 추적 가능하지만 보험금은 깨끗한 현금이니까요. 강민재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황인국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완벽한 범죄 시스템을 구축했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금은방 주인들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 윤태식은 그의 마지막 피해자이자 공범이었다. 황인국의 자백을 바탕으로 강민재는 과거 사건들의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의 자백은 오래된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또한 황인국이 은닉한 자산들에 대한 정보도 확보할 수 있었다. 해외 계좌에 숨겨둔 약 50억 원의 자금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피해 회복에 사용될 수 있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강민재는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송치했다. 황인국은 특정 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윤태식과 윤명식도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오태수는 협조와 정상 참작을 고려해 감경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을 마무리하며 강민재는 정연아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이번 사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연아가 커피잔을 들며 말했다. 강 형사님의 직감과 추리력이 아니었다면 해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강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보험 사기의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단순 절도 사건으로만 수사했을 겁니다. 이런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좋겠네요. 정연아가 말했다. 경찰과 보험회사의 공조가 많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범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니 다양한 전문성을 결합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강민재는 다음 사건을 위해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의 책상에는 이미 새로운 사건 파일이 쌓여 있었다. 3개월 후 황인국과 윤태식, 윤명식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황인국은 검찰과의 협상을 통해 과거 사건들에 대한 완전한 자백과 은닉 자산의 반환을 조건으로 일부 감형을 받았지만 여전히 중형을 피할 수 없었다. 윤태식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사기 및 특수절도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었다. 윤명식은 싱가포르에서 강제 송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강민재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황인국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었지만 윤태식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과거의 위풍당당한 금은방 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피고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피고인 황인국, 윤태식, 윤명식 세 분은 공모하여 골든크라운 금은방에서 36억 원 상당의 금괴를 절취하고 보험 사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황인국은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국이 먼저 일어섰다. 저는 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제 기술과 경험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된 점을 깊이 반성합니다. 다음으로 윤태식이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경제적 어려움에 몰려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제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고 결국 제 자신과 가족까지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명식이 진술했다. 형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제 우유부단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품 탈취를 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반성은 참작하되 피해 규모와 범행의 전문성,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판결하겠습니다. 선고 기일은 2주 후로 정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강민재는 깊은 감회에 젖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완벽해 보이는 범죄도 결국은 흔적을 남기며 욕망은 결국 자신을 배신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36억 원의 금괴는 눈부신 빛을 발했지만 그 빛에 현혹된 이들은 결국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다. 그날 저녁 강민재는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부산의 밤바다를 바라봤다. 빛나는 해운대의 불빛들이 바다에 반사되어 마치 금빛 파도처럼 일렁였다. 어딘가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범죄자, 그리고 또 다른 수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간의 욕망과 선택, 그 끝없는 갈등 속에서 법과 정의를 지켜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강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일을 준비했다. 사라진 금은 회수되었지만 배신의 상처는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그것이 범죄의 본질이자 그가 맞서 싸워야 할 현실이었다.